자주 나오는 문제, 효과입니다. 효과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뭐 마스킹, 뭐 양의 효과 있는데, 사실 이제 음향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과 이제 음향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좋고, 뭐 이런 논의 같은 걸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음향 환경에 대한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공연하다가 소리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리 저걸 부스트 해가지고 이 소리 이렇게 좀 평평하게 안정하게 하려고 뭐 이런 뭐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뭐 최근에 어떤 거 있었냐면은 그 오케스트라인데 약간 마이크 한 군데만 그 소리를 약간 확성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소리는 어떻게 변한다. 여기 있는 소리를 확성하게 되면 약간 이 정도 뭐냐 몇 dB 정도는 확성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그 이상 되면 기존 소리랑 밸런스가 안 나기 때문에 같이 확성을 해야던가 아니면 여기서 포기를 하시던가 뭐 이런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효과들이 필요합니다. 이 효과 말고도 음향 엔지니어는 소리가 발생되는 것들, 소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음향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지 설명하는 거죠. 백종원 선생님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설명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마스킹 효과는 뭐냐? 소리 음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그 실질적으로 따지면 악기가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를 마스킹 그 방해한다는 거죠. 목조금이 있을 때 내가 이 소리를 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반대되는 소리가 있어서 이게 이걸 방해하든지 아니면 이 소리가 이 소리를 방해하든지 서로 방해가 돼서 내가 듣고자 하는 이 두 개의 악기 아니면 두 개의 음원을 잘 못 듣는 현상이 생겨요. 그 현상을 설명한 게 마스킹 효과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저음이 고음을 그 마스킹하기 좋다. 뭐 컨트라베이스가 바이올린을 약간 그 소리를 방해하기 좋은 거고 반대로 콘트라베이스를 바이올린이 방해하는 건 좀 어렵다는 거죠. 예. 뭐 이런 현상들. 그리고 그 두 음원이 그 가까이 있을수록 방해하기가 좋다. 아예 떨어져 있으면은 다른 소리처럼 약간 좀 그 에코 현상처럼 생기는데 두 음이 비슷하게 있을 때 헷갈리는 쌍둥이가 이제 첫째인지 둘째인지 헷갈리잖아요. 아니면 형제들이 헷갈리는 것처럼 소리도 비슷하면 사람이 헷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렉기타 두 개를 동시에 연주를 하면은 얘가 치는 건지 제가 치는 건지 헷갈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스킹 현상이 잘 된다, 뭐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칵테일 파티 효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막 그 가끔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막 그 무협 이런 거 했을 때 막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딱 캐치해가지고 딱 잡을 수 있는 뭐 이런 만화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소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 악기 소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딱 있으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약간 실예로 진짜 실예예요. 제 어렸을 때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거짓말처럼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막 왁자지껄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딱 들리니까 진짜 다른 소리가 진짜 뮤트된 것처럼 쫙 사라지면서 그 아이의 목소리만 쫙 들린 적이 한 번 있지. 제 인생에서 가장 정확하게 칵테일 파티 효과를 체험한 게 딱 그거예요. 그때 그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는 다른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고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때 처음 느껴보고 그 정도의 집중력은 그 이후로 제가 느껴본 적이 없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 같이 사람의 귀는 본인이 듣고 싶은 걸 들을 수가 있다. 오케스트라 밴드에서도 내가 보컬의 소리를 듣고 싶다. 아니면 내가 그 밴드 그 드럼 킥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집중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개념보다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칵테일 파티 효과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두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녹음을 할 때 모노로 녹음한다는 거는 마이크가 하나예요. 어떤 막 그 공연이 있을 때 마이크가 하나가 있어서
모든 음원이 이 마이크와의 거리가 똑같았을 때는 이 소리로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에 대한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스테레오로 녹음하게 되면 스테레오는 마이크가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음원이라 하더라도 이 음원이 여기에 오는 거리랑 이 음원이 여기에 오는 거리랑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녹음이나 이런 거 저희가 가끔 모노 스테레오 얘기할 때 야, 모노나 스테레오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얘기고 저희가 막 그 음향에서 뭐 돌비 사운드, 스테레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테레오로 녹음을 했을 때 소리를 좀 더 잘 구별해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스테레오 하는 거예요. 음향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스테레오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녹음하면 그냥 녹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스테레오로 녹음해야지 소리를 좀 더 잘 구별을 해내고 귀로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녹음하는 거죠. 그 이유가 칵테일 파티 효과인 거죠. 그러죠. 요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험을 문제 낸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테레오 녹음 방식과 관련 있는 효과는 막 이렇게 난다면 사실은 요거 날 수가 있는 거죠. 양효과, 양효과라고 했을 때, 그 양효과 소리, 뭐 그때 양효과도 물론 비슷할 수 있겠지만 칵테일 파티 효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뭐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제 문제가 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양이 효과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두 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크고 이렇게 두꺼우면은 양이 효과가 좀 더 그 잘 납니다. 왜냐? 소리라는 게 이렇게 오다가 발생이 됐어요. 되게 빠른 속도로 왔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들리는 거랑 순간적으로 이 귀 머리 때문에 이게 소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랑 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들었을 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으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한번 어떤 공연 같은 거 했을 때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딱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번 소리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소리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소리 들어보고 이건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음대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고음 영역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했을 때 고음은 여기까지 들어와요. 근데 회절하는 거는 저음이 회절되기 때문에 고음은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겠죠. 고음은 이쪽으로 안 되고 저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소리 차이가 다르게 들려지는데 저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인식을 해버린 거죠. 이쪽으로 고음이 들어왔으니까 고음을 느끼긴 하는데 어찌됐건 정확히 따지면 양쪽 귀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소리를 그 다르게 듣는다라는 것들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스피커 뭐 그 측정이나 이런 무향시로 측정할 때 사람 머리 모양의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측정용 마이크 중에 그게 왜 그러냐? 사람 두상에 따라서 소리 받는 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최고의 소리야. 이거가 진짜 완벽한 소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사람에 따라서 소리를 다르게 들리는 거죠. 예. 저보다 머리가 훨씬 작은 사람은 어떤 소리가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받는 거랑 저보다 머리 큰 사람은 똑같은 소리 상황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귀의 성능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 그냥 딴 소리일 수 있겠지만 완벽한 소리는 없다. 다 사람마다 취향과 자기가 가진 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뭐 비슷하게 좋은 소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사람 머리에 따라서 그 소리를 약간 다르게 듣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양이 효과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하스 효과는 뭐냐? 소리가 두 개가 있을 때 한쪽이 소리가 크고 한쪽이 소리가 작다라고 했을 때 큰 소리에 딜레이를 주면 시간차를 주면 이 소리랑 이 소리가 비슷하게 느껴진다. 사실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뭐 강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정사각형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무대가 있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뭐랄까 소리를 좀 안정적으로 듣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약간 일정하게 듣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의 경우는 예를 들어 정사각형에서 그 노래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사람의 목소리도 같고 스피커 같으면 비슷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쪽에 있는데 스피커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 소리가 가깝다 보니까 사람은 이쪽에 있는데 소리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사람은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요. 그래서 음상이 틀어졌어요. 음상이 틀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쪽에 살짝 딜레이를 주면 줄수록 너무 많이 주진 말고 약간 주면 줄수록 이 음상이 약간 이쪽으로 맺혀져 가지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음상을 해가지고 사람이 여기였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이 효과는 그러니까 하스 효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실제 공연장에서는 안 쓰죠. 왜냐하면 공연장에서는 전 대역이 좀 평평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되니까 그렇게 안 쓰는데 만약 그 음향 환경 공간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비대칭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저희 교회도 지금 그 스피커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교회를 희한하게 지어놔가지고 약간 좀 그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이다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스피커가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강대상에서 이쪽은 가까운데 이쪽은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 위치에 그 빔 스크린이 있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대칭으로 설치가 된 거죠. 요랬을 때 가운데에 있을 때 소리가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음상이 약간 틀어지는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쓰는 방식이 이거죠. 그때 이제 그 음향 DSP라고 해가지고 컨트롤러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오른쪽 스피커, 그러니까 좀 센 스피커에 약간의 딜레이를 주면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딜레이 안 주고 오른쪽에 약간 좀 음압을 살짝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음상을 약간 맞춰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소리를 약간 키우거나 딜레이를 주면 음상을 약간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다 쓰냐면 비대칭적인 공간에서 소리 튜닝이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거죠. 도플러 효과는 뭐냐? 이건 뭐냐면 여기 그림에 설명했죠. 67페이지 그림에 보면 간단하게 오토바이가 쭉 왔을 때 올수록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소리가 커진다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고가 높아진다는 거죠. 고음이 되는 거죠. 오토바이가 쭉 올 때 고음이 됐다가 멀어질수록 저음이 된다. 이게 뭐냐? 주파수 간격이 좁을수록 고음이고 넓을수록 저음입니다. 간격 자체가 이 주파수를 10번 쪼개는 것보다 5번 쪼개는 게 약간 저음이 된다는 얘기죠. 10번 쪼개는 것보다 100번 쪼개는 게 고음이 되는 거고요. 그런 효과인데 물리적으로 빛이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소리다 보니까 소리가 일주일에 340m 날아가는데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 80km 약간 뭐 소리에 뭐 80, 30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약간 약간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소리가 와야 되는데 소리가 나한테 1m 뭐 예를 들어서 5cm 간격으로 그 파장이 오는데 오토바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다음 파장을 계속 밀고 와가지고 나한테 느껴지는 이 오토바이 파장이 원래는 5cm인데 약간 좀 용수철처럼 눌리는 듯한 느낌이 나서 그 간격이 약간 4cm씩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가만히 내 앞에 정지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500kHz 500kHz 정도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가까이 오면서 이게 압축이 되면서 600, 700으로 주파수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멀어질 때 이게 예를 들어 5cm씩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간격이 오기 전에 이 오토바이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 간격이 용수철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저음으로 들린 거죠. 정리하면 소리는 그대로인데 나한테 빠르게 가까이 올수록 이게 약간 용수철처럼 압축이 돼서 소리가 고음처럼 느껴지고 나한테서 빠르게 멀어질수록 이거는 속도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 속도가 100km냐 200km냐에 따라 또 틀려요.
빠르게 멀어질수록 똑같았던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처럼 느껴진다. 이게 도플러 효과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서 설명했듯이 공연장에서는 별로 이제 그 설명할 게 없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음원이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효과를 왜 알으셔야 되느냐? 음향을 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희는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게 된다면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는 음향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된 기본적인 효과들이 이거 말고도 맥노리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효과, 하스 효과, 도플러 효과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꼭 인식을 하시고 그 차이는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어쨌건 도플러 하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는 어쨌건 2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